여수 선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시설들이 관리 미흡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여수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 시장과 함께 광양시청 공무원 2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 홍정훈 군 사망 사건 관련 여수 요트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업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어항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까지 선원 관련 확진자가 모두 1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모두 전파 속도가 최고 4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방지를 위해 다중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3일 자정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20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KTX 등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여수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광시설들은 관리 미흡으로 녹이 슬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여수 이순신 광장, 거북선 모형물 내부로 진입하는 나무 계단이 무너지면서 관람객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곳곳이 파손됐고 보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4년 전에 왔을 때는 많이 좀 깨끗하고 안에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다리도 무너지고 많이 비둘기나 새들의 오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의 거북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거북선에 대한 안전성 진단과 점검을 거쳐 지난해 개관 여부를 검토했지만 기존 용역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마쳤고 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북선 보수 및 구조 보강 공사는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석 달 동안 800만 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수세계 박람회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박람회장 내 곳곳의 시설물은 녹슬고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을 지어 관람객을 모으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투입되지만 정작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까지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면서 사후 활용이 또다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수시와 공공기관은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또 예산 투입을 통한 노후시설의 보완 등 체계적인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천만 관광도시 여수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부동산 이해 충돌과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등을 빚어온 정연복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오늘 도로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부인의 명의로 광양시 진월면 일대 농지를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칠성리 호북마을 일대 토지를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양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건 증거인멸 혐의로 정 시장의 부인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친인척 특혜 채용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2달여 전 정 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고 홍정훈 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요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홍 군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분쯤 여수 오동도 북동쪽 5.5km 해상에 정박해 있던 14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해충 방제 약품인 훈증제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다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신북항으로 이동시킨 뒤 훈증제 등을 제거하는 한편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수색과 구조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제 지하 1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주변 잔재물을 치우고 있지만 무거운 건물 잔해들이 많이 쌓여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수구조단과 구조견, 드론 등을 투입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2층에서 28층 사이를 집중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이민년이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전남 지역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켜주길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 초등학교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다란 산. 물결을 그리며 휘어진 산등성이가 큰 암호랑이를 닮았다며 대하산으로 불립니다. 그 옆 작은 암호랑이를 닮은 소화산과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는 신적인 존재. 해군 초소가 생기며 이제 접근은 할 수 없지만 선조들이 가문마다 산 중턱에 호랑이 바위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호랑이 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고 산 만덕에 봉아리에서는 봉화도 피웠고 그랬어요.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7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 마을 이름이 50개로 가장 많고 섬과 고개 등으로 다양합니다. 호랑이가 마을을 지키고 잡귀를 물리치는 수문장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호암이나 호동, 호덕 등 호랑이의 형상을 인용한 지명으로 남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뒷산이 호랑이처럼 생겼다며 호산마을로 이름 붙여진 이곳 역시 주민들의 오랜 자랑거리입니다. 시방 이쪽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시방 비것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렇게 행세인데 지금 이제 한가운데 가보면은 지금 샘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샘을 호랑이 시방 A쪽 눈이라고 이렇게 시방 여기. 예로부터 독립적이고 용맹한 데다 잡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져 왔던 호랑이.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코로나19가 종식됐다는 힘찬 소식이 들려오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추위가 더 풀려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전남 전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1에서 8도, 순천이 영하 3에서 10도, 광양은 영하 2에서 9도, 고흥은 영하 5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8도, 목포는 영하 3에서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눈 소식 없이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당분간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예정이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상삼 21리 대광 로제비양 1차 아파트 주민일동 203만 2천 원, 여수 상공회의소 이용규 회장회 의원 일동 100만 원, 배울학 어린이집 전국 어린이집 UCC 공모전 대상 상금 일부 100만 원, 여수시 중앙동 1조 오리탕 모춘자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덕암 현대아파트 101동 103동 주민일동 42만 2천 원, 생목 현대아파트 103동 105동 106동 주민일동 41만 8천 원, 여수시 문수동 19통 원앙아파트 801동 802동 주민일동 30만 5,510원, 순천시 덕연동 덕암 현대아파트 102동 주민일동 30만 5천 원, 여수시립 중림 2단지 어린이집 21만 4,040원, 소라면 덕양 1리 마을 주민 20만 원, 문수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0만 원, 삼산면 죽촌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여서동 현대산업 3차 아파트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중앙동 해양관광자원연구소 MTR 20만 원, 삼산면 진막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중앙동 신태호 이비인후과 10만 원, 국동 27통장 이수김회 주민일동 10만 원, 봉계동 대광 오투빌 푸른솔 부녀회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세일약국 조승관 5만 원, 중앙동 3통장회 주민일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올해 첫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조 1,698억 원 규모의 올해 1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육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등 상정된 14건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시의회는 또 오늘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추진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래 신사업에 대한 지역 우선 투자, 환경과 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미래농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청년 농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광양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장에서 청년 농들과 만나 전남의 농특산물이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본강면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에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과수를 포함한 전남의 농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 지역 70개 수산단체가 참여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전남수산인 총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수산인 총연합회는 오늘 전남수산인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어가 인구 감소 문제점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예방 대책, 수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수산인 총연합회는 25개 수협과 910개 어촌계, 50개의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산물 생산 수출 확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을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 웅천 소호간 도로 개설 공사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교량이 개통되면 시청 주변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7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웅천에서 소호를 잇는 교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